제4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원래는 휴일이나 다름없는 날인데 최고위원회를 하게 돼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당직자 여러분들도 생각보다는 더 많이 나오셨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바른미래당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8년은 우리 국민의 희망과 고난이 공존한 한 해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후에 남북정상이 3차례나 회담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아 올리고 남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이 개최되는 모습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명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쪽의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기원하는 친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한반도 평화 무드에 우리 국민은 한 마음으로 바람하지 않던 통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는 최근 다시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북미 간 대화가 지지부진해지며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서울 답방도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70년 분단의 역사가 하루의 아침에 바뀔 수 없듯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는 우리 국민의 시름을 더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이 3.7%를 기록하고 미국과 일본, 유럽이 몇십 년 만의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가 호황 속에 쾌조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유독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이 근본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올해 경제 점수는 0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OECD와 한은을 비롯한 국내 기관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3.1%보다 대폭 하향된 2.5에서 2.7%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와 3분기의 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을 기록하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2014년에 59만 8천 명을 기록하던 연도별 취업자 증가수는 올해 정부 예상치만 18만 명으로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죽음의 길을 헤매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빈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시장과 기업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사회에 희망이 없어지니 합계 출산율도 일명 아래로 떨어지며 미래의 성장 동력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경제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의 모든 것을 바쳐서 경제를 등한시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실패로 드러난 좌편향 이념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경제 철학을 바꿔 시장과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강력한 경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의 질곡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찾지 못하고 내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관료들도 복지부동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이념 편향적 정책에 휘둘릴 뿐만 아니라 정책의 계속성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은 정치적 보복으로 작용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습니다. 정치개혁이 절실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제도화될 때만 사회적 합의 속에서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타파하고자 올해 2월에 창당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거치며 국민 여러분의 매서운 회초리도 맞았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어 당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예산안 야합으로 시작된 선거제 개혁투쟁은 당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원내 제3당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특활제 폐지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와 예결위 평가에서 거대 양당을 제치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대화가 중단될 때마다 바른미래당이 협상 능력과 중재 능력을 발휘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019년 기해년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 경제를 살리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은 정권을 바꾸고 대통령만 바꿨지 제도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국민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민심 그대로의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대화와 협치 속에서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019년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내년에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새해 황금 돼지해를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주말 여당 대표의 연이은 말실수, 또 제1야당 전직 당대표의 응대 발언, 과연 우리나라 정당의 전현직 당대표들의 발언이 맞는 것인지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 후배로서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치 원로이자 양당의 전현직 당대표로서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올리고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 모자를 마당에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양당의 전현직 당대표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혹시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이슈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발 악재 소식을 뒤로 돌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적폐는 감추려 할수록 더욱 크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어제는 기재부 소속 전직 직원이 청와대발 KTNG 사장 교체 지시의 제보자가 자신임을 밝히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역시 철저하게 진실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오늘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합니다. 만약 오늘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오늘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진상 규명을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조수석은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운영위원회 현안 보고에 임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모든 국민적 의혹을 풀어내도록 철저한 검증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석 달이 넘게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뒤늦게 추천위원을 공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추천을 하지 않고 있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한국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된 특별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입니다.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자유한국당이 어두운 과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지체 말고 즉시 위원을 추천해야 합니다. 조속한 추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1년 반인가요? 1년 반 정치 기간 동안 딱 두 세력만 챙겨줬다. 김정은 정권과 민주노총만 챙겨줬고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지나치게 챙겨주려고 한 나머지 외교적으로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입장인 선 제재 완화, 후 비핵화 이야기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를 강변하고 다니면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3대 정상회담을 연내 3대 정상회담을 약속했는데 모두 무산되는 처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은의 답방이 무산됐고요. 또 시진핑이 연내 방북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연내에 방러한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혼자 대북 정책은 꿈속에서 헤맸다는 것입니다.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열세를 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타깝지만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운전자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시라도 바삐 이 대북 꿈속에서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을 챙겨준 것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노총 노조원 수가 문재인 집권 이후에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끔씩 민노총을 비판하긴 하지만 그것이 진정성 있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정권 내에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냐.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청와대의 운동권들과 이 민주노총은 일종의 공동정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노총의 세력이 급상승했습니다. 그 단적인 정책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고 최저임금 과속 인상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최저임금이 10% 이상 오릅니다. 2년간 주휴수당을 빼더라도 30%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2016년 숙박 음식점 영업이익률이 11.4%에 불과했습니다. 2006년 25.1%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1.4%인데 2년 동안 최저임금 30% 올랐다는 것은 숙박 음식점 모두 문 닫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말 모임에 가보면 대한민국은 이제 희망이 없다.
청와대 무능하고 고집불통인 대통령 때문에 경제는 재앙에 이르렀고 해외에 탈출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울부짖음과 한탄만이 무성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대통령이 나서서 중단시켜야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동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도 연내에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겠습니까? 중국 정부가 서울의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 주로 서울에서 발생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현 집권 세력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실제 하지 않는 광우병 우려를 과도하게 부각시켜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재의 집권 세력이 내세웠던 논거는 국민 건강권이었습니다.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원전 방사능 등 수많은 현안을 놓고 국민 건강권을 가지고 반정부 투쟁을 일삼던 세력이 지금 와서는 왜 중국의 적방 화장식 떠넘기기에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까? 그때 얼마나 국민 건강권을 내세워서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면 여배우가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겠다고 하고 학생들이 오빠들이 광우병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고 수십만의 동방신기와 신화 팬클럽이 모두 학업을 뒤로하고 시위에 참여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계속 높은 산봉우리, 대국으로 묘사하면서 중국 몽을 모두의 꿈이라고 지칭하며 축혀올린 이상 외교부와 환경부의 실무 관료들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중국의 파리처럼 우리가 붙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제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국격에 맞는 표현들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미국과 일본만 만나면 운전대에 앉겠다고 하고 중국과 북한만 만나면 중국몽을 꾸고 파리처럼 붙어가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니 외교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은 자명합니다. 1952년 12월 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런던의 대스모그를 생각해보면 광우병이나 사드 전자파에 비해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는 수천 배나 위험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외교활동을 시작하십시오. 2015년 서울대 홍윤철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에 노출돼 한 해 11,924명이 벌써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이 12,000명씩 죽는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인 중국에게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목숨과 건강을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제가 11월 7일에도 최고위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놓은 한반도 기류 유입 특성 국내 오염물질 기여도 분석 조사를 보면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보다 높습니다. 올 1월 20일 경우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64mg일 때 백령도는 108mg입니다. 다시 한번 반문하지만 도대체 백령도에 무슨 노후 화물차가 있고 고등어도 안 잡히는 섬에서 누가 고등어를 그렇게 많이 굽길래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도대체 어떤 국내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지 중국에 과학적으로 강하게 자료에 입각해서 반문하십시오. 일본이 관계토대항함의 해상자위대 초계기 대응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대응 잘했습니다. 그만큼만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십시오. 국민 12,000명이 연간 사망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었는지 궁금해서 2018년 새해 대통령 10년사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나라가 달라지니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보니 내 삶은 더 나빠졌습니다. 양극화 해소에 큰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의 송년회에서 노동시간 강도 면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연초 계획한 것을 이루기는커녕 거꾸로 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들을 완성 단계로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공감을
있도록 하는 게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내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 들어온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 갈수록 목적지와는 멀어집니다. 안 가는 것만 못합니다.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금년 걸어왔던 길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길인지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는 새로운 길, 국민들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소망하면서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내년 신년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새해를 하루 남기고 있고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 사회가 잃은 것과 남은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청년 김웅근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이 행해진 도로에서 청년 윤창호를 잃었습니다. 무책임한 최저임금 정책으로 편의점과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잃었습니다. 거대 기득권 양당의 선거제도 말바꿈에 미래 청년 정치인들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내 삶이 나아질까라는 내일에 대한 기대를 잃었습니다. 남은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불안한 청년들이 남았습니다. 청년들에게 권리와 기회를 주지 않고 그저 노력해라라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들이 남았습니다. 청년의 죽음 앞에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기득권의 말실수도 남았습니다. 현 정치와 사회의 최하류층의 청년이 남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미래라는 자산을 모두 잃어버린 국가 부도의 새해를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청년들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로 청년을 생존시키는 것을 내년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본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본을 고용하는 사회. 닥치고 공무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견디는 힘과 변화의 개방적인 인재를 키우는 사회. 어떤 경우에라도 부패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한 해를 10년을 100년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다집니다. 절망의 나라의 희망찬 새해를 앞두고 청년들의 건강한 불평들을 더 많이 듣고 담는 바른미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 하실 말씀 없어요? 우리 진짜 연말 인사라도 한마디 하시죠. 자, 없으시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